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지난 이야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집안은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밝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날따라 귀가가 늦어지는 부모님을 마중 나가기 위해 칭얼거리는 동생을 들쳐업고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에 부모님을 마중 나갑니다. 소녀가 동생과 함께 당산나무에서 기도를 드리던 그 순간 소녀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소녀의 동생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 기절한 소녀를 어깨에 메고 사라집니다. 소녀를 납치한 건 한 가문의 사주를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평소 자신들의 악행에 사사건건 참견하며 평민들의 편을 들어주던 무신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재물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무당은 무신 가문에 저주를 내리기 위해 한이 서려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필요했고, 그렇게 소녀는 두 가문의 싸움에 희생양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무당에게 잡혀간 소녀는 저주를 내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 뜨거운 항아리에서 몇 날 며칠을 굶주림과 두려운 고통을 겪으며 저주에 사용될 제물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녀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열리자 그 속엔 비쩍 메말라 마치 분을 바른 것처럼 하얀 얼굴에 소녀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본 무당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제물 삼아 무신 가문에 강력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당이 내린 강력한 저주는 무신 가문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인해 차단되게 되고, 무신 가문으로 행해지던 저주는 되돌려져 무당에게 날아갑니다. 저주를 내리던 무당은 역사를 맞아 죽게 되고, 재물이었던 소녀는 눈을 뜨게 됩니다. 소녀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영문을 모른 채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이끌어 몇 날 며칠을 기어 집으로 도착하였지만, 자신이 살던 집은 누군가에 의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방 안에는 죽어있는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소녀는 그간 잊고 있었던 동생의 죽음과 자신이 당한 고통과 한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올라오게 됩니다. 소녀의 끝없는 절망과 고통은 소녀를 사람이 아닌 사귀로 변하게 만들게 되고, 사귀가 되어버린 소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하더니 마치 하얀 분을 바른 얼굴에 분기로 변하게 됩니다. 분기로 변한 소녀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의 복수를 다짐하지만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지, 그리고 부모님을 왜 살해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소녀는 자신이 기어왔던 길을 따라 무당집으로 돌아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와 그 쓴대. 기억을 되돌려 찾아간 무당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무당이 시신은 누군가에 의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어둠이 소녀의 그림자를 삼켜버리자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녀를 부릅니다. 꼬마야,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것이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 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무도 없던 어둠 속에서 웬 남자가 나타나 소녀를 바라보며 말을 하자 한없이 울던 소녀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봅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자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보입니다. 소녀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요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이냐?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어린 것이 어쩌다 이렇게 사기가 되었느냐? 소녀는 영문을 모른 채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아직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남자는 더욱더 안타까워하며 소녀에게 말합니다. 잘 듣거라, 꼬마야. 내 사기가 된 너를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 마땅하나 어린 너를 차마 죽일 수 없구나. 그러니 나랑 한 가지 약조를 하면 내 너를 살려보내 주겠다. 남자의 말에 겁을 먹은 소녀가 두려운 표정으로 몸을 떨며 남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합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말거라. 사기가 된 네가 피를 갈망하게 되는 순간 악기가 될 것이다. 너를 그렇게 만든 이에 대한 복수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하거나 한다면 내 너를 찾아 반드시 멸할 것이니
행여 복수를 한다거나 하는 마음은 접거라. 아직 완전히 요괴가 되지 않은 지금 너의 마음속에 차 있는 탁기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니 복수 따위 생각 말고 평생을 참선하며 살아가거라.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약조를 한다면 내 너를 살려보내 줄 것이다. 남자의 말에 소녀는 울음을 멈추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자에게 말합니다. 자식된 도리와 누이된 마음을 어찌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가 있습니까? 제 동생과 부모님을 죽인 이들은 기필코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입니다. 소녀의 말에 남자는 소녀가 잘못하면 악한 사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차고 있던 칼에 손을 가져가다 멈추고는 소녀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 내 너의 억울한 마음은 내 다 알 수는 없다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의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는 것이냐? 정령 어둠에 숨어 살아야 하겠느냐? 남자가 마지막으로 소녀에게 말하자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나를 여기서 죽인다 하여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착하디 착한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그들을 어찌 용서하라 하십니까? 내 비록 사악한 사기가 아니 악귀가 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의 원수를 기필코 찾아내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들어야겠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완고한 생각에 고민을 합니다. 이 어리디 어린 소녀가 어찌 이리 원한을 품을 수가 있는지 필시 누군가 소녀를 제물로 바쳤을 텐데 주술의 제물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을 터인데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사기로 변하게 되었었는지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남자는 불현듯 생각난 게 있어 소녀에게 묻습니다. 아이야, 꼭 네가 연매의 제물이 된 아이더냐? 남자가 말하자 소녀의 표정이 바뀌며 남자를 향해 말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혹 저를 납치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좀 전까지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소녀의 표정이 절실하게 변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말을 듣더니 칼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한탄을 하며 불쌍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수호하던 가문에 누군가 내린 저주를 자신이 되돌려 보낸 뒤 그 저주의 흔적을 추적하여 저주가 시작된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피던 중 울고 있는 소녀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연매의 제물이었다니 무당은 첫 번째 저주가 실패하자 더 강한 저주를 날렸고 그건 제물을 죽여야 완성이 되어지는 사악한 주술로 남자가 무당이 날린 저주를 되돌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키는 가문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저주가 완성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었고 되돌려진 저주를 무당이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되돌려진 저주를 맞고 죽게 되고 저주의 제물이었던 소녀가 무당의 생명을 흡수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눈을 떠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소녀는 그대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되었을 텐데 힘들게 집으로 돌아간 소녀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부모님이 차디찬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면서 소녀 안에 잠들어 있던 연매의 고목이 깨어나 소녀를 사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13살이나 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리디 어린 소녀가 괜한 가문들의 싸움에 휘말려 고통을 겪었을 소녀를 불쌍하다 생각한 남자는 소녀가 사기가 된 이유가 자신에게도 있음에 차마 자신의 손으로 어린 소녀를 죽일 순 없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완전한 사기가 되지 않은 소녀에게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여 소녀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복수를 한다고 다가 아니란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너에게 돌아온단다. 그리고 사기인 너는 끝도 없는 어둠에 갇혀버릴 것이다. 네, 너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나 널 대신해 내가 복수를 해주며 너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 네 안에 가득 찬 한을 풀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대신 넌 부처를 모시며 평생을 참선하며 살아가거라. 남자의 말에 소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의 원수를 어찌 남의 손에 맡긴단 말입니까? 무슨 연유로
제 복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부모님과 동생의 복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일 것이 아니라면 소녀 이만 떠나겠습니다. 소녀의 강단 있는 표정과 말에 남자는 더 이상 설득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소녀가 떠나 복수를 하게 된다면 악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 굶주려 숱한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남자는 결심한 듯 자신이 차고 있던 검을 빼들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퍽,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 소녀의 어깨에 박힙니다. 헉, 소녀의 짧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보곤 이내 고개를 돌려 화살이 날라온 곳을 바라봅니다. 화살이 날라온 방향에서는 수많은 횃불이 일렁거렸고, 그 불빛 사이로 무기를 든 무사와 궁수들이 남자와 소녀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체했구나. 남자는 소녀에게 정신이 팔려 다가오는 적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이윽고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며 적들이 다가오기 전에 소녀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소녀가 있어야 할 곳에는 부러진 화살과 소녀의 핏자국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인 건가? 남자는 혼잣말을 하곤 소녀가 떠난 자리를 한번 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덕 너머로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산 여기저기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어둠이 내린 밤 내 소녀의 눈에 비치는 그림자, 무서운 악몽에 갇혀버린 작은 소녀야, 외롭게 숨었다 피어난 두려움. 어둠이 내게로 다가와 나를 두렵게 만들어, 나는 꿈속으로 빠져들어 위태로운 모습들이 어둠 속에 갇혀 부서져받은 세계에 우아한 몸 속에 난 갇혀버려. 속에 난 빠져들어 이 어둡고 저주받은 세계에 악몽 속에 난 갇혀버려. 이 공포에 무너져가는 내 모습, 검은 악몽 깊어가는 밤, 어둠 속에서 소녀가 잠들어. 비틀거리는 심장의 소리, 검은 악몽 슬픈 노래, 소녀의 안에서 잠들어. 괴로움 가득한 검은 악몽. 한국 요괴 시리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옵소서. 전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